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이분 할아버지가 서울대 나오셨어요. 아버지도 서울대 나오셨어요. 이분도 서울대 나오셨고 아내분도 서울대 나오셨습니다. 무슨 과로 가셨나요? 저는 이제 전기과를 갔죠. 전기공학. 이미 딱 입학했을 때 서울대 안에는 그게 있었어요. 약간 저는 사실 뭐 서울대로 와서 지방 사람 처음 만나봤거든요. 서울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지방에서 온 친구를 처음 만났던 거예요. 반대로 제 서울 안에서 제 동네가 아닌 사람 만날 일도 없었던데 서울 가서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 8학군 애들을 딱 처음 그때 만난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딱 보면은 이제는 내가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보면 얘 강남 출신인지 아닌지 딱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공부를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돈이 많아. 내가 롤렉스 찼어. 이게 아니고 약간 뭐랄까? 세상을 보는 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딱 얘기해보면 그게 확실히 좀 좋은 동네를 살았던 친구들이 그게 되게 넓어요. 왜냐면 그게 아버지 친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들을 게 되게 많으니까. 저는 사실 아버지 친구나 주변이 다 교수다 보니까 그것만 들었던 거예요. 학문, 그러니까 공부. 그러니까 사업이라든지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거에 일을 사실 진짜 몰랐어요. 대학교 올 때까지. 저는 그래야 됐었어요. 1학년 때 딱 얘기해봤는데 갑자기 사업을 자기는 할 거래.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한대. 근데 뭘 할 거냐고. 그리고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아니 근데 니는 공대생인데 그런 사업을 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아버지가 예를 들면 의사야. 근데 자기 공대로 왔는데 아버지가 의사니까 그런 마인드 적용해갖고 내가 그러면 이 의공학 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사업화, 뭐 제품화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두피 케어 솔루션 이런 것들 좀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류들이 그런 뷰가 넓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제한된 친구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조금 그게 좁다는 거를 그때도 어렴풋이는 느꼈던 것 같아요. 딱 해보면. 그래서 이게 또 안타깝게도 안에서 이렇게 친해지는 좀 요소가 있어요. 저 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유지되려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과 내가 내 개인으로 내가 내 자식을 보내갖고 내 자식 친구를 골라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를 좀 따지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엔 저는 이제 회사 입사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좀 집안은 어려웠지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서울대 출신이든 뭐 가이스트 출신이든 해가지고 이제 회사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한탄을 해요. 그게 참 안타깝게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어느 시점에 오면 자기가 본인의 능력으로 딱 끌고 와가지고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주먹 2개로 해냈다. 하지만 결국 어딘가에 그 순간에 살짝 그 좌절되는 순간에 주변을 둘러보면 나에겐 되게 높게 생각했던 벽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또 그냥 한 걸음에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벽인 경우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렵게 해서 정말 힘들게 왔는데 옆에 보니까 저 사람 너무 쉽게 와. 어떻게 해서 쉽게 왔자고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집안이 너무 좋아. 그렇지. 그럼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막 힘들게 선택하고 난 이거 해서 한번 딱 삐끗하면 그냥 나락인데. 그렇죠. 저분 그냥 해서 안 돼? 그럼 딴 거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걸 봤을 때 그런 현타가 오죠 사실은. 제 주변에도 막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당연히 이제 진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이 말씀하신 이게 달라. 그냥 내가 막말 한 5억 날려먹어도 그냥 사실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좀 배팅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알거든요. 여기 배팅하면 돈 될 것 같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못해. 5억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날아가면 내가 그냥 전화 한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걸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그게 대학교 안에서도 좀 상당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또 되게 자기도 뭐 서울대 갔으면서 뭐 그런 소리 한다 모르지만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동기 중에 맨날 자요.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눈에 띄어요. 애들 다들 여기 공부하는 친구 옆에서 뭐 당구 영상 보는 애 별로 다 있는데 맨날 자니까 특이하잖아요. 그 과거 출신한 거 아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건데 맨날 자. 근데 보면 얘가 언제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교수님이 얘를 이렇게 세웠어. 왜 자냐고. 왜 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물쭈물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난 다 안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우물쭈물했어 그냥 죄송하니까 그냥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그냥 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들도 엄청 엘리트거든. 우리도 최고 엘리트들이라서 이게 그치. 참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너 나와서 그러면 칠판에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친구한테. 망신 당할 수도 있겠다. 웃긴 일 볼 수도 있겠다고 딱 봤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딱 풀어버리고 조용히 딱 자리에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거기서 말을 못하는 거야. 본인은 되게 어려운 과제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그걸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동기들 한 200명이 앉아있는데 강당에 다들 조용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내가 잘 쳐줘도 내가 집에 가서 노는 시간 한 5시간, 6시간 빼도 이 친구 자는 시간 생각하면 공부야. 물론 저 친구가 당연히 많겠지만 그렇게 크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요소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저 정도로 똑똑하지 못했을까라는. 출연자의 의견이 서울대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견해예요. 개인의 견해. 이제 서울대 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집에 돈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집이 정말 어려운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온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눈에 보일 때가 있나요? 1학년 때 강남 8학군뿐만 아니라 목동 뭐 다들 이게 부촌들이 형성돼 있고 치맛바람 심한 근데 동네. 마찬가지에서 지방에서도 병원자 아들 이런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지역으로 나뉜다기보다는 지역만으로 따질 수는 없고 배경이라고 퉁쳐서 얘기하면 그런 애들끼리 조금은 더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비슷해.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부터 골프를 치는 애들이 있어. 골프부가 있어요. 서울대 안에 골프부가 있거든.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자녀가 그 골프부를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거기서 친해지니까 더 친해지고 수업 시간 때도 보지만 방과 후에도 같이 가서 골프 한번 쳐. 뭐 연습장을 하고 스크린을 치든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더 친해지고 과가 입학한 지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나는 이제 이 친구랑 이 정도의 거리 내적 친밀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또 다른 친구랑 훨씬 많이 있으면 나는 그래 내가 얘랑 학교에서는 더 자주 놀랐던 것 같은데 뭘까? 물어보면 이제 알고 보면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예를 들면 고등학교가 그 8학군 내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친형의 뭐 친구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학원을 같이 다닌 적이 있다. 뭐 엄마들끼리 어디서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한 대학원생 됐을 때 압구정 청담에서는 애가 공부를 못하면 외국을 보내고 대치동에서 애가 공부를 못하면 과외를 시킨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미 제가 입학할 때 08년도에도 신문사에서 그런 기사를 냈어요. 서울대가 100명이 있다 치면 그 중에 30명이 서울 사람이고 그 30명의 서울 사람 안에서도 30명이 강남 8학군 출신이다. 그래서 전체의 10%는 강남 8학군에서 온다. 그게 저 때도 이 정도만 왔어도 심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늘어나 버렸으니까 지금은 서울 다녀서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때는 아웃사이더로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의도 쪽에서 왔다 보니까 선후배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를 이제 같이 으쌰으쌰해줄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얘가 피문고 출신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선배들이 막 이미 한 20-30명 있는 거야. 이 과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너 오늘 뭐해? 나랑 같이 뭐 당구 칠래? 물어보면 나 오늘 선배들 오늘 우리 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거기 가서 선배들하고 좀 놀다 올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 얘가 뭐 무슨 사업하거나 뭔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선배가 그런 쪽에 좀 강하게 있으면 그걸 좀 되게 쉽게 도움을 받더라고요. 제가 크면서 문득 저도 알게 모르게 제 동기들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진짜 시덥지 않은 것도 하나 되게 도움받을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보면서 깨우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런 진짜 제가 박사를 하면서 그게 됐던 이유도 그 동기들 그게 컸어요. 네. 참 고마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저희가 이제 실험 수업이라고 같이 2인 1조로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서울대학교 안에 그걸 하는데 이 친구 워낙 공부를 잘 엘리트야. 유명해. 아버지도 저기 교수고. 그 친구가 저랑 배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는 사실 이제 똥 밟은 거지. 이게 좀 유능한 메이트가 와야 되는데 제일 저시가 와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묵묵히 하면서 저를 막 난 너 못하니까 내가 혼자 쓸게 이게 아니고 되게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너도 한번 이거 봐볼래? 내가 한번 해봤는데 내가 한 90 만들었는데 너가 나머지 10은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저를 약간 가이드 해주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친구의 성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문득 제가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해도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꾸준히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성과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시험이나 조그만 것도 성적이 바로바로 일주일마다 나오니까 그 친구가 좀 도와주니까 이게 좀 나도 아는 것 같아져. 안 한 것 같아. 원래 내가 이랬었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이 친구를 좀 더 많이 도와줘. 내가 이 친구가 더 잘 알 수도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해보니까 이 친구는 잘 모르는 이제 전기과가 넓으니까 분야가 그런 부분이 있어. 내가 이런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이 부분에서 못 이기겠지만 여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좀 관심 갖고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그때 제가 이렇게 요 전공을 결정했거든요.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거죠. 저도 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매너리즘이 와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이렇게 그냥 쳇바퀴 갖고 인생도 특히 월급쟁이다 보니까 사실 거의 일과가 비슷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 좋은 길로 빠지면 전 술을 안 하는데 술을 마시고 밤마다 이렇게 혼자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물어보면 얘기가 다 비슷해. 뭐냐면 결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외로움, 약간 할 게 없어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냥 약간 술 찾고 이러게 되는데 근데 저도 이럴 수 있겠다. 그럼 내가 다른 친구들 한번 내 동기들은 이 시간, 왜냐면 시간은 다 똑같으니까 공평하고 다 퇴근하고 집 가고 뭐 애 씻기고 재우고 하면 10시 11시 될 텐데 얘들 뭐 하지?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한번. 어떤 사람은 나 그럼 그 짬 내서 운동 가. 또 있고. 짬 내서 좀 이렇게 뭐 그냥 기사 같은 거 읽어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본다. 뭐 그때 유튜브 보면서 뭐 맛있는 거 먹어. 술 마시 별 사람 다 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듣고 좀 취사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요즘에 다시 운동을 그 시간에 꼭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운동이 좋아서도 있지만 뭔가 이 시간을 좀 더 그래도 이거 하면 좀 알찬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한 마디 더 붙여서 운동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냥 뭐 영어 미국으로 한번 나갈 준비를 하느라 영어 시험 준비를 해서 왜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언젠가 자기가 자녀가 낳고 하면 미국으로 한번 나갈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막연해. 근데 막연한데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아까 약간 느낌이 살짝 달라요. 되게 막연한 듯 말하지만 언젠간 나가지 않을까? 그럼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놔야지가 돼버리니까 진짜 보다가
그래? 나도 할 수 있을까? 넌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뭐 GPT 사용해서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뭐 예상 질문도 뽑아볼 수 있고 알려주는 거예요. 재미는 없는데 근데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좀 알차게 쓰는 느낌이 좋은 거죠, 본인도.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딱 케이스를 딱 하나면 진짜 딱 하나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느끼고 이거를 꼭 와이프한테 얘기하거든요. 저희 딸한테도 이거 가르칠 거라고. 뻔한 얘기인데 꾸준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씨 뻔한 소리 한다 뭐 결국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하는데 이게 되돌아보면 그걸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걸 욕하는 사람도 이걸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한 3일, 4일 하고 근데 했는데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한 달 정도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나쁜 게 그런 사람들 욕해요. 근데 그거 그냥 딱 그런 거 연락 딱 끊고 연락 본인이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딱 끊고 그냥 제야 얘기 한 2, 3년 연락이 안 돼. 근데 나타나는데 그냥 완전 뭐 돈이 많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완전 뭔가 느낌이 달라. 사람의 아우라가. 그래서 딱 얘기를 해보면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물론 하는 동안 너무 싫었지. 진짜 하기 싫었지. 근데 그냥 하니까 됐어.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남한테 해봐야 다들 이거를 안 들어요. 그냥 내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다들 그냥 그런 얘기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발서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그것만 잘하면 누구나 다 저는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최근에 사실 이제 이런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 나눈 주제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런 거예요. 잘 맞나? 넷이서 맞나? 근데 이 중에 좀 유독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그거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술을 먹다 보면 자신의 본심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아빠가 뭐 한 거지 네가 뭐 했어? 이런 식의 이거를 집에 돈 많으니까 너가 쉽게 간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범죄 속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 저도 그 생각 안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마음속으로는 야, 이 새끼 부럽다 생각하는데 야, 이 채널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이 채널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성공하신 분들 인터뷰해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고민도 많이 해요. 괴롭고 사람들이 결과만 보거든요. 이 사람이 연애 한 월에 1억 번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도 잘 산대요. 야, 씨, 네가 아빠가 잘 사니까 네가 1억 벌지. 근데 이 친구는 주말에 연락이 안 돼. 뭐 하냐 그러면 일밖에 안 해. 저도 한번 궁금해요. 너는 이미 많이 벌었고 집도 돈도 많아. 그럼 왜 더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표가 돈이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딱 있으면 거기를 끝까지 가는 과정에 돈이 그냥 따라온 거지. 그 사람들의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방향이 있어.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내가 한번 좀 우리 아들, 딸 잘 나가가지고 한번 살아고 행복한 가정, 정말 행복하게 나 그냥 인생 너무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라는 뭐 되게 막연한 목표일지 몰라도 그런 걸 따라갔던 동생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안 해도 어쨌건 좀 어려운 친구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보면 결혼 일찍 해가지고 맞벌이 했는데 둘이 진짜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으면 지금 보면 다들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잘 안 봐. 애초에 처음부터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 얘를 갖고 와가지고 얘는 아빠가 이 아빠가 이런 사람인데 얘는 당연히 돈 벌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니까 저는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가 한계를 딱 규정 지어서 그 핑계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족해도 그걸 끝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거기 도달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서울대에서. 서울대 사람들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독자들이. 근데 그 안에서도 제 말도 안 되는 이상향들이 있어요. 요즘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꾸준함도 재능이에요. 그냥 계속 가는 사람. 그게 참 어렵죠. 저도 말하지만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거 한 달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 운동 매일 가라고 해보면 한 달 매일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운동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운동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그게 안 되죠. 그 자체가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꾸준하게 자기가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적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공부는 아니지만 다른 걸 하더라도 내가 공부할 때 하루에 한 5시간은 꾸준히 앉아있었던 것 같아. 그럼 내가 막말로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한두 시간 정도는 꾸준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난 이것도 해봤으니까. 내가 참 생각보다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꾸준한 걸 잘 못하는구나.